우리 동네 라디오. 이 시간은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서울 각 지역의 소식을 직접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성북구 와부송 FM의 장남순입니다. 여러분, 반지꼬리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엔 옷에 단추 하나 떨어져도 세탁소에 맡기다 보니 집에서 바느질하는 일이 거의 없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수 물품으로 빠지지 않았던 반지꼬리는 가정에서 옷을 기워 입거나 수선하는 일이 드물어지면서 점차 보기 어려운 물건이 됐습니다. 옛날과도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로워진 지금, 점차 사라지는 반지꼬리처럼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요. 사람 사는 정,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동네 라디오, 먼저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는 한민족연합회에서 있었던 강의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축구대를 설명드리는 것은 이게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미국에서 20년 살았지만 얼마 전 중국 동포 한국 생활 정착 교육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말도 생김새도 다른 미국 땅에서 눈치 보며 움츠려 살아야만 했던 아픈 기억들을 이야기하며 이 땅에 사는 동포들의 처지를 생각해보는 자리였는데요. 한민족이지만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동포들이 똑같은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되겠죠. 동포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한국 땅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당당하게 살아야겠죠. 글로벌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면서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분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 있고 보면 괜히 경찰 보면 쫄리고, 운전하다가도 경찰 지나가면 약간 좀 뒷골이 당하고, 그냥 멀쩡하게 가는데 뒤에 경찰차가 오면 이렇게 딱 유리로 백밀러로 딱 보면 시비 걸진 않을까, 약간 좀 절리고, 이렇게 20년 넘게 살았어요. 우리 동네 라디오는 마을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동포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벌금까지 낼 수밖에 없었던 한 중국 동포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KCN-TV 한중방송 정규론 대표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한 중국 동포의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청취자들과 함께 들어보자고 지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물론 한쪽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는 건 안 되겠지만 네. 그래도 사실 과정을 듣고 나면 네.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철진 씨는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교회에 다니면서 또 종교에 지금 푹 빠져 있으면서 자기 지금 지난 일들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또 이 일을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을 뭐 호소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본인이 얘기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만은 이해가 갑니다. 네. 억울하다는 말을 들으니 저의 마음도 무거워지는데 과연 어떤 일인지 들어볼까요? 이번 일은 2017년 11월 말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당시에 한철진 씨는 다른 중국 동포와 함께 라이터 사러 슈퍼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운터 앞에 가서 라이터를 달라고 했더니 그 직원은 다짜고짜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욕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요? 라이터를 사야지 왜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욕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슈퍼 직원은 나이도 젊은 청년이었고 한철진 씨 일행은 60을 넘긴 사람들이라 또 중국 동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큰 소리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철진 씨가 중국 동포 출신인데 네. 나이도 많고 덩치도 작고 하니까 아마 이런 일을 좀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씩 물건 사러 가면 이 물건을 주세요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아마도 그때 한철진 씨가 물건을 달라고 하니까 그저 공짜로 달라고 한 줄 알고 이렇게 오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생긴 오해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래도 외국인이라고 막말을 하는 것도 좋지 않고 또 우리 민족은 예의도 바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60이 넘은 분들한테 욕하고 때리려고 달려드는 거는 더구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둘은 또 서로 그래도 맞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했는데 이것이 이들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그친 게 아니라 몸싸움까지 이어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몸싸움이 벌어지면 누구나 서로 상대방의 과실도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면 한철진 씨는 지금처럼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당시에 경찰에 신고했고 또 경찰서에서는 가게 주인은 놔두고 이 두 중국 분들 한철진 씨와 함께 있던 두 분을 우리 연행해서 경찰서로 갔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 도착한 시간이 한 10시 반쯤이 됐는데 네. 그때부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하다 보니까 밤을 새웠고 또 이튿날 아침 6시 30분쯤 돼서야 석방되어 나왔답니다. 와, 정말로 다시 말하면 억울했겠네요. 온밤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은 거죠. 네. 그런데 가게 주인은 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이들이 밤 12시가 넘어서 3번이나 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다.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방 말한 대로 경찰서에서 밤을 새웠는데 어떻게 3시에 3번이나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우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말씀 들어보면 억울한 점이 있긴 한데요. 한쪽 말만 듣고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후 그럼 어떤 처벌이 또 내려진 건가요? 네, 처벌은 당연히 있었죠. 그날에 경찰서에 갔다 온 후로는 지금 다른 일은 없을 줄로 알았는데 네. 또 경찰서나 뭐 법원, 검찰에서도 전화 한 통도 안 왔대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되니까 양심 명령이라고 하면서 200만 원 벌금 통지서가 왔답니다. 어머나.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럴 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들 둘은 또 법원에다가 신청해서 우리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소를 했습니다. 와, 황당했겠네요. 그런데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도중에 또 여기에 주인은 계속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철지 씨는 또 이거 너무 억울하고 사실이 아니라서 또 자기가 여기 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얼결에 저 사람이 미쳤구나 이렇게 법원에서 한마디를 했는데 또 그게 또 화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벌금이 200만 원이었었는데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벌금이 또 4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오르게 되니까 이분이 오히려 신청을 안 하기보다 못한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좀 후회도 하고 했지만 이것은 내가 진짜로 한 일은 아닌데 하고 해서 끝까지 조금 가려고 아마 했는데 아마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돼서 또 다시 신청했답니다. 네, 안타깝네요. 상소했는데 오히려 죄가 더욱 커졌네요.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 벌금은 내신 건가요? 아니요. 벌금은 아직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한철진 씨는 지금 자꾸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또 진술 내용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원하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소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이후 재판에서는 400만 원의 벌금이 다시 2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기 울분도 조금 삼킬 수가 있었고 네. 또 억울한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좀 수정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봐도 좀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네. 한 사람 일생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고통과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는 지금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법을 믿고 법을 따라야 한다고 배웠는데 경찰서에서 구속되어 있는 시간에도 3번이나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는 것처럼 이런 억지 주장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만약에 이런 주장이 있다면 네. 경찰서에서도 해명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중국 동포들의 경우는 특히 사건이 어떻게 되든 일단 벌금형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강제 추방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란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받았다 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범죄 기록 때문에 모두 실해하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 이런 이야기는 비록 한 사람 일 같지만 전체 중국 동포들 일일 수도 있고 네. 또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이 모두 연루될 수 있는 이런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막론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 것 같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다시 재판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한철진 씨 얘기로는 현재는 이런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편하게 적고 또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상소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얘기는 왜서 이렇게 자기가 저진 일이라서가 아니라 다만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이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로운 사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국민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하기에 매 사건을 취급할 때는 사건의 자초지종을 잘 파악하고 사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법을 집행하고 선량한 사람에게는 억울함이 없도록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의 정규룬 대표와 함께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된 한철진 씨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